당신은 얼마짜리 인간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신의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나는 100만 원짜리인가? 아니면 10억짜리인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10억만큼인데 100억을 원하면 매일 긍정 확언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저자는 월 3천만 원은 좋게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는 저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답을 얻었습니다. 저자는 월 3천만 원 벌며 행복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고 더 인간답게 더 나 자신답게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년 뒤에 자격증을 따면, 승진하게 되면 이라고 계산하지 마라.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계산하고 지금 당장 얼마짜리인가 계산해보자. 그리고 답이 나오면 스스로 인정하라. 나는 100만 원짜리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제 욕망하기 전에 능력부터 크게 만들자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를 아는 삶은 이런 것이다. 바라는 바가 정확했다. 책이 매우 쉬우면서도 문장 하나하나가 뼈를 때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짜리 인간일까요? 먼저 저자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34살. 큰 교통사고로 죽음을 앞둔 순간 의사는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으니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 아깝고 아쉽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 52세. 사흘이 아니라 약 20년을 더 살아가고 있죠. 그때 저자는 책 한 권 읽지 않았는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월 3천만 원 이상 벌던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 저자는 개그맨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고 지금은 매우 성공한 CEO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한 고명환 님입니다. 그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면 개그맨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실 겁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길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책을 펼치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가 왜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로서 남을 구하려고 애쓸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 가고자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줍니다. 왜 남을 돕는 것이 본인을 구원하는 것일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고명환 님이 쓰신 고전이 답했다라는 제목이며 라곰 출판사에서 2024년 8월 26일에 발행되었습니다. 11월 5일까지 22쇄가 찍힌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합니다. 계속 책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말이 왜 사실이 되고 왜 현실이 되고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는지 소개해드리면 좋은데요. 인간은 안정을 원한다. 그런데 진정한 안정은 어떤 상태인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인간은 계속 변화하는 동물이다. 변화는 움직입니다. 자전거가 계속 움직여 앞으로 나아갈 때 안정적인 것처럼 인간 역시 계속 움직여야 안정적이다.
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면 녹슬어 버리는 게 인간이다. 고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은 움직임이다. 나 역시 교통사고로 죽음 앞까지 갔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34년간 끌려다니며 살아왔음을, 남의 눈치 보며 남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옳다고 말해주는 방향으로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휩쓸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기적이 일어나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을 가리라 다짐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직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깨달았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꼭 죽음 앞에 가지 않아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이유가 되죠. 저자는 고전에서 따온 문구와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맞물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 글에서 고전은 돈키호테였습니다. 돈키호테는 모든 지위를 버리고 그것도 늙은 나이에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지만 모험을 찾아 떠나는 선택을 했죠. 저자는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의지로 살 것.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내 의지로 사는 것을 고전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오늘의 포인트인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본인을 구원하고 결국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말했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성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살라는 말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 외 다른 존재에게 이롭기 위해 창조됐다. 나무도, 풀도, 물고기도, 곤충도 모두 다른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며 살아간다. 하물며 인간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이 생기고 언어를 발명하면서 오로지 내 욕심, 내 돈, 내 명예, 내 행복만을 위해 살도록 세뇌당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남을 돕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하면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 내 고향인 경상북도 상주는 곶감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훌륭한 한우가 생산된다. 내가 먹어본 바로 횡성 한우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마침 상주 축협에서 강의 요청이 왔다. 상주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주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이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는가. 즐겁게 일하면 결과는 당연히 좋다. 이게 바로 선순환의 과정이다. 내가 만든 가치로 생긴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건 너무 쉽다. 상주 한우가 유명해지면 광고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상주 출신 연예인이 고명환이고 내가 상주는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나를 광고 모델로 쓸 확률이 매우 높다. 유명해지면 전국에서 취급하는 매장이 많아질 것이고 매장마다 내가 만든 로고송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에 따른 음원 사용료도 엄청나다. 또 내가 서울에서 상주 한우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 서울 경기 지사장이 될 수 있다. 돈을 가져올 걱정은 하지 말고 일단 남을 위하는 마음을 통해 여러분 속에 잠들어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자. 그 다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저자가 말한 것은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노력한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길이 열리면서 돈이 따라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건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느꼈다면 광고 수익도 없었겠죠. 혼자 책을 읽지만 제가 느낀 것을 공유하고 유튜브를 만드는 활동으로 광고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튜브 자체 광고가 아닌 출판사를 통한 광고도 들어오죠.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회사에 돈을 바라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였을 때 그것이 꼬리를 물고
다른 수익을 또다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책의 전반에 이런 세상의 이치를 계속해서 말해주는데요. 자본주의에 세뇌되어 돈을 벌기 위해 끌려다니는 현대의 인간들도 가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끼곤 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님을 안다. 하지만 당장 월말에 입금해야 할 카드값과 은행 이자가 야성을 눌러버린다. 지금부터 날아오르면 된다. 쉽다.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 된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장 지금의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본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매우 다르실 겁니다. 뭔가 내면에서 깨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시작입니다.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디펙 초프라는 이를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하게 되면 그날의 아침은 그 여느 때와는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자인 조 디스펜자도 말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고 습관적으로 오늘 할 일을 계획하기보다 본인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뇌의 시냅스가 달라진다. 즉 하던 습관을 멈추고 새로운 습관을 장착해야 한다. 저의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뇌와 심장의 주파수를 같게 만들어줄 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 확언을 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러면 뇌와 심장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저자는 손자병법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확실한 전략은 도, 천, 지, 장, 법 이렇게 5가지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인 도의 핵심이 내가 아니라 남으로 시작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는 명분이다. 도는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남이다. 내 돈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싸우면 반드시 진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도는 남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고객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전쟁을 해야 한다. 왕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전쟁한다면 반드시 패한다. 백성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사람들이 왕을 따르게 되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왕은 늘 배신, 배반의 두려움을 안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도의 핵심은 남을 먼저 이롭게 하면 도는 저절로 따라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말의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매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이익이 가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였습니다. 맛은 당연한 것이고 추가로 줄 이익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진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더 고민합니다. 그는 결국 매장 오픈 1시간 전에 반짝 강의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책을 읽은 것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자는 취지였죠. 이것이 매출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엔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익을 어떻게 줄까? 이것만 고민했죠. 결국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가지 않고 식사를 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남을 돕는 것만 생각했는데도 돈이 따라오는 선순환을 만든 거죠. 디펙 초프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재능으로 남을 도와줄 때 그것이 성공의 열쇠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모두 같은 깨달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디펙 초프라가 말한 것과 개그맨이었던 고명환 님이 말한 것이 완전히 같은 이유이죠. 저자는 또 돈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꺼이 내어주면 돈은 저절로 성장하고 식구를 늘려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또 세상으로 흘려보낸다. 이것이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고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서 돈이 저절로 벌리는 원리다. 요즘 너무도 행복한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래, 이게 삶이야 라는 말이 터져 나온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지금 먹는 밥이 삶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나중에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집을 사면, 건물주가 되면이 아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이는 돈을 못 벌고, 집을 못 사고, 건물주가 되지 않으면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이는 알면서도 모르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8천억의 자산가이죠. 영향력 있는 백인 디펙 초프라, 8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 이들이 깨달은 바를 고전을 읽고 실천하며 알게 된 개그맨 고명환 님입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인드무비를 만들어줄 때 보면 이런 목표가 가장 많습니다. 100억을 벌면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주겠다. 100억을 벌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 100억을 벌면 불우이웃을 돕겠다. 이걸 만들어 드리면서도 도움을 먼저 줌으로써 100억을 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00억이 없어도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웃음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남을 도우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전용 영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었고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저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저자가 하는 말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명사들이 깨달은 것과 그가 깨달은 것이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저자인 고명환 님이 친구인 문천식에게 전하는 말이 책에 실려 있는데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천식아,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너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 지금처럼 그대로 살면 돼. 방향만 살짝 바꾸자. 그동안 우리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그 길,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방향으로 첫 발만 내디디면 돼. 두려울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책이 도와줄 수 있어.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네가 가지 않았던 어떤 길로 가고 있는 너를 발견할 거야. 내가 그랬어. 그 길에서 네가 오늘 밤 원하는 한 방에 빵 하고 터지는 행운들이 얼마든지 널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아냐고? 이 모든 기록이 고전에 이미 나와 있더라.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며 체험하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네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야. 넌 네 속도대로 잘 살아왔어. 이제 방향을 살짝 바꿔야 할 때가 온 것뿐이야. 내가 보낸 책의 어느 한 구절이 네 삶의 방향을 슬쩍 틀어줄 거야. 애매하지 않은 그래 이 길이구나 싶은 너의 길을 발견할 거야. 그때 소주 한 잔 사라.